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나니아 연대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챕터는 챕터 10, 신막입니다. 제목은 첫 번째 농담과 여러 사건들. 그건 사자의 목소리였다. 아이들은 오래전부터 사자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도 사자가 말을 하자 매혹적인 감동과 함께 강한 충격을 받았다. 나무에서 숲의 신과 여신들이 걸어 나왔다. 파우누스와 사티로스와 난쟁이들이 같이 나왔다. 강에서는 강의 신이 자신의 딸인 물의 요정들과 솟아올랐다. 신과 동물과 새들은 저마다 낮거나 높거나 낭랑하거나 탁한 소리로 대답했다. 아슬란님, 만세! 우리는 말씀대로 복종하겠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 콧소리로 말했다. 거리 마차를 끌던 스트로베리였다. 아이들은 그 소리에 놀라 펄쩍 뛰고 말았다. 폴리가 말했다. 착한 스트로베리, 난 저 말이 말하는 동물로 선택되어서 기뻐. 마부는 아이들 옆에 서서 말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스트로베리가 꽤 분별력이 있다고 늘 말하긴 했지만 사자 아슬란은 행복하고 활기찬 소리로 말했다. 창조물들아,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리라. 너희에게 이 땅, 나니아를 영원히 주리라. 너희에게 숲과 과일과 강을 주리라. 너희에게 별도 줄 것이며 나 자신을 주겠노라. 내가 택하지 않은 말 못하는 동물들 또한 너희들 것이니라. 그 동물들을 너그러이 대하고 소중히 하되 너희가 그저 말이나 할 수 있는 동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말 못하는 동물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될지니 그 까닭인즉 너희는 그들 중에서 선택되었고 그들로 되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니라. 그리 되어서는 안 될지니. 모두들 말했다. 알겠습니다. 아슬란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요. 그런데 시건방진 갈까마귀가 커다란 목소리로 덧붙였다. 절대 그럴 리는 없어요. 다른 이들이 말을 끝내자마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갈까마귀의 말은 쥐 죽은 듯 조용한 침묵을 가르고 또랑또랑하게 들렸다. 여러분은 그런 일이 얼마나 낯뜨거운 일인지 알 것이다. 특히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는 말이다. 갈까마귀는 너무 당황해서 잠이라도 자려는 듯 날개 밑에 얼굴을 숨겼다. 다른 동물들은 저마다 갖가지 희한한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는 그들 나름대로 웃는 방식이었다. 우리 세계에서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소리였다. 동물들은 처음에는 웃음을 꾹 참으려고 했다. 그러나 아슬란이 이렇게 말했다. 창조물들아, 두려워 말고 웃어라.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말 못하는 동물도 아니고 우둔한 동물도 아니니 그렇게 늘 심각한 표정을 지을 필요는 없느니라. 말에는 진담뿐 아니라 농담도 있으니. 그래서 모두들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처럼 웃고 즐기는 동안 갈까마귀는 다시 용기를 내어
마차를 끌던 말머리 위, 두 귀 사이에 내려앉아 날개짓을 하며 말했다. 아슬라님, 아슬라님, 제가 맨 처음 농담을 한 거죠? 어떻게 제가 첫 번째 농담을 하게 되었는지 영원히 전해지겠죠? 사자가 말했다. 작은 친구여, 그렇지는 않을 거다. 너는 첫 번째 농담을 한 것이 아니다. 너 자체가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농담거리였느니라. 다들 아까보다 더 자지러지게 웃어댔다. 좀 전과는 달리 갈까마 귀는 신경 쓰지 않고 똑같이 크게 웃어대다가 말이 고개를 숙이는 바람에 기우뚱해서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갈까마 귀는 땅바닥에 닿기 전에 그 날개는 아직까지 갈까마 귀에게는 새로운 것이었다. 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아슬란이 말했다. 자, 나니아는 건국되었다. 이제부터는 나니아의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느니라. 이제 너희 중 몇 명과 회의를 하겠다. 너, 대장장인 안쟁이와 강의신, 참나무와 숫올빼미, 까마귀 둘과 수코끼리는 이리로 나오너라. 지금은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야 한다. 새 세계가 창조된 지 비록 5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악마가 이미 나니아에 들어와 있으니까. 선택된 창조물들이 앞으로 나오자 사자는 그들과 함께 동쪽으로 갔다. 다른 창조물들은 너도 나도 이런 얘기를 조잘거렸다. 이 세계에 들어왔다는 게 뭘까? 악마라잖아. 악마가 뭐지? 아니야. 악마라고 하지 않았어. 어떤 낙마라고 했어. 그런데 그게 뭐야? 디고리가 폴리에게 말했다. 자, 나는 아슬란님, 사자 말이야. 그분 뒤를 쫓아가야겠어. 그분께 말씀드려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감히 못하겠어. 나는 꼭 해야 해. 우리 엄마 일이야. 엄마를 도와줄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일 거야. 마부가 말했다. 나도 같이 가마. 그분 모습이 참 좋다. 이 동물들이 우리한테 덤빌 것 같지 않구나. 그리고 늙은 스트로베리하고 얘기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세 사람은 용기를 내어 창조물들이 모인 곳으로 걸어갔다. 창조물들은 정신없이 얘기를 나누며 사귀느라고 세 사람이 바로 곁으로 다가올 때까지도 보지 못했다. 심지어 목청껏 지른 소리는 아니라 해도 앤드류 외삼촌의 고함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앤드류 외삼촌은 일찌감치 서 똑딱이 부츠를 신은 채 부들부들 떨며 이렇게 외쳐댔다. 디골이 돌아와! 당장 돌아오지 못해? 한 발짝도 떼지 마! 마침내 세 사람이 창조물들 사이로 들어서자 모두 말소리를 멈추고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순놈 비버가 마침내 입을 뗐다. 그런데 아슬란님의 이름을 걸고 이것들은 뭘까? 디고리가 다소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저 있잖아요 하고 말을 꺼내는데 토끼가 말했다. 아마 커다란 양상추 종류일 거야. 틀림없어. 폴리가 허둥지둥 말했다. 아니야, 우린 양상추가 아니야. 진짜야. 먹기엔 정말 별로야. 두더지가 말했다. 이럴 수가. 말을 하잖아. 누구 말하는 양상추가 있다는 말 들어봤어? 갈까마귀가 의견을 내놓았다. 아마 저것들은 두 번째 농담일 거야. 얼굴을 씻고 있던 표범 한 마리가 잠시 하던 짓을 멈추고 말했다. 글쎄, 두 번째 농담치곤 첫 번째 농담처럼 농담 같은 구석이 전혀 없잖아. 재미난 구석이 요만큼도 없어. 표범은 하품을 하고 나서 계속 얼굴을 씻었다. 디고리가 말했다. 제발요. 저는 무척 급해요. 사자를 만나고 싶어요.
마부는 줄곧 스트로베리와 눈을 마주치려고 애쓰고 있었다. 마침내 눈이 마주치자 마부가 말을 건넸다. 이봐, 스트로베리, 넌 날 알지? 거기 서서 모르는 척 시침이 떼지 말아줘. 여기저기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말양만, 말양반, 저 친구들이 뭐라는 거지? 스트로베리가 아주 느릿느릿 말했다. 글쎄, 무슨 말인지 확실히 모르겠소. 우린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가 봐. 그런데 전에 이 창조물들을 어디서 본 것 같긴 해. 아슬란 님이 우리를 깨우기 몇 분 전에 내가 꼭 딴 데서 다른 동물로 살았던 것 같아. 온통 뒤죽박죽이야. 꿈처럼. 꿈속에서 이 새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 마부가 말했다. 뭐? 나를 모른다고? 밤마다 기운이 빠진 너에게 따뜻한 먹이를 갖다 주었던 게 나야. 너를 잘 비껴준 것도 나고, 추운 데 서 있는 너에게 꼬박꼬박 천을 덮어준 것도 나였어. 스트로베리, 널 그렇게 보살펴 주는 게 아니었는데. 말은 골똘히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생각나기 시작하는군. 그래, 좀 생각하게 해줘. 생각 좀 하게. 그래, 당신이 내 뒤에 무시무시하고 까만 것을 매달고는 달리라고 나를 때렸었지. 내가 아무리 달려도 그 까만 것은 언제나 내 뒤에서 덜컹덜컹 뒤쫓아왔어. 그래, 우리는 그렇게 벌어먹고 살았어. 너나 나나 마찬가지였지. 일도 없고 채찍도 없었다면 마구간도 건초도 먹이도 그래 귀리도 없었어. 내가 귀리를 살 만한 여유가 있을 때나 너도 귀리 맛을 보았지. 아니라곤 할 수 없을걸? 말은 귀를 쫑긋 세우며 말했다. 귀리? 아, 그게 뭔지 기억이 나. 맞아. 점점 더 기억이 나네. 당신은 항상 뒤쪽 어딘가에 앉아 있었고 나는 늘 앞에서 까만 것과 당신을 끌면서 달렸지. 나 혼자 그걸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름에는 내 말이 맞지. 나는 시원한 자리에 앉아 있었고 너는 일을 했으니까. 야, 하지만 겨울엔 어땠지? 너는 줄곧 따뜻하게 있었지만 난 발이 얼음처럼 차가웠고 코는 바람에 떨어져 나갈 것처럼 추웠고 손은 고삐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곱은 채 뒤에 꼿꼿이 앉아 있었단 말이야. 잔인하고 가혹한 나라였어. 풀밭도 없고 온통 딱딱한 돌 바닥뿐이었지. 바로 그거야. 내 말이 맞아. 가혹한 세계지. 난 그 포장된 돌바닥이 말한테 안 좋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지. 그래, 그런 곳이 런던이야. 내가 그 일을 좋아하지 않은 것만큼이나 나도 런던을 좋아하지 않아. 너도 시골 출신이고 나도 시골 출신이니까. 고향에서 살 때에는 성가대에서 노래도 불렀지. 하지만 거기에는 벌어먹고 살 거리가 없었어. 디고리가 말했다. 아이 참, 제발요. 이제 좀 갈 수 없을까요? 사자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난 그분과 얘기하고 싶어서 미치겠단 말이에요. 마부가 말했다. 이봐, 스트로베리. 이 젊은 도련님이 사자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대. 내가 아슬란님이라고 부르는 사자 말이야.
내가 아주 흔쾌히 저 젊은 친구를 등에 태우고 사자한테 쌩하니 데려다 주면 좋겠는데 나하고 저 꼬마 아가씨는 뒤따라갈 거야. 스트로베리가 말했다. 태우라고? 아, 이제 생각나는군. 내 등에 올라앉게 하라는 뜻이지? 두 다리를 가진 당신네들을 오래전에 내 등에 태웠던 기억이 나. 그이는 나한테 약간 딱딱하고 네모난 흰 덩어리를 주었어. 그 맛은... 아, 기가 막혔어. 풀보다 더 달콤했지. 마부가 말했다. 아하, 각설탕일 거야. 디고리는 간절하게 부탁했다. 부탁이야, 스트로베리. 나를 아슬란님께 태워다 줘. 뭐, 괜찮아. 한 번쯤 타는 거야 어때? 어서 타. 마부가 말했다. 아이고, 착한 스트로베리. 자, 꼬마 도련님, 내가 올려줄게. 디고리는 곧 스트로베리의 등에 올라타서 아주 편안하게 앉았다. 전에 조랑말을 안장없이 타 보았기 때문이다. 디고리가 말했다. 스트로베리, 가자. 넌 하얀 덩어리 같은 거 없어? 없는 것 같아. 없어. 할 수 없지. 그러고는 이내 길을 떠났다. 그때 커다란 불독 한 마리가 눈을 부라리며 코를 킁킁거리더니 말했다. 어렵쇼. 딴 놈이 또 있네. 저강 옆에 나무 아래 말이야. 모든 동물들이 앤드류 외삼촌을 보았다. 앤드류 외삼촌은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면서 철쭉 사이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여럿이 내는 말소리가 들렸다. 가자, 가서 살펴보자. 그래서 스트로베리가 디고리를 태우고 곧장 기운차게 내달리는 사이에 그 뒤로 폴리와 마부가 뛰어가고 있었다. 창조물들은 신나게 관심거리를 찾은 양 대부분 으르렁거리고 지저대고 꿀꿀거리고 온갖 소리를 내면서 앤드류 외삼촌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앞으로 돌아가서 이 전체의 광경이 앤드류 외삼촌한테는 어떻게 비쳤는지 살펴보자. 앤드류 외삼촌은 마부와 아이들과 아주 다른 인상을 받았다.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은 입장에 따라 아주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몹시 달라진다. 동물들이 맨 처음에 나타난 뒤로 앤드류 외삼촌은 덤불 속으로 쭈뼛쭈뼛 꽁무니를 뺐다. 물론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지켜보긴 했다. 하지만 앤드류 외삼촌은 정작 동물들이 하는 짓을 살펴보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자기 쪽으로 우르르 몰려올지 어떨지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다. 마녀처럼 소름 끼칠 정도로 실리적이었다. 앤드류 외삼촌은 아슬란이 동물들 가운데에서 한 쌍씩만 골랐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앤드류 외삼촌이 본 것, 아니 보았다고 생각한 것은 많은 위험한 야생동물들이 할 일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외삼촌은 다른 동물들이 왜 커다란 사자한테서 도망치지 않는지 줄곧 궁금해하고 있었다. 위대한 순간이 되면서 짐승들이 말을 하자 앤드류 외삼촌은 다소 재미난 이유에서 전체적인 핵심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래전 완전한 암흑 속에서 사자가 처음으로 노래 불렀을 때에만 해도 외삼촌은 그 소리가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외삼촌은 그 노래가 너무나도 싫었다. 그 노래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느끼고 싶지도 않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해가 떠오르고 노래를 부르던 이가 사자임을 알았을 때 앤드루 외삼촌은 혼잣말로 겨우 사자잖아 하고 말했다. 앤드루 외삼촌은 저것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노래를 부른 적도 없으며 그저 우리 세계의 동물원에서 여느 사자가 하듯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일 뿐이라고 생각하려고 무던히도 애썼다. 앤드루 외삼촌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기야 사자가 노래는 무슨 노래. 그냥 상상일 뿐이야. 난 제정신이 아니야. 도대체 사자가 노래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 사자의 노래가 점점 길어지고 아름다워질수록 앤드루 외삼촌은 그저 으르렁거리는 괴성을 듣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 믿으려고 기를 썼다. 그런데 실제보다 더 어리석어지려고 애쓰면 이따금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앤드루 외삼촌이 그랬다. 앤드루 외삼촌은 아슬란의 노래를 그저 으르렁거리는 소리로만 들었다. 이윽고 앤드루 외삼촌은 아무리 듣고 싶어도 그 소리밖에는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 마침내 사자가 나니하여 깨어나라 하고 말했을 때에도 앤드루 외삼촌은 그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다만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들었을 뿐이었다. 또 동물들이 말로 대답했을 때에도 멍멍, 으르렁, 크르르, 우우 하는 울부짖는 소리로만 들렸다. 동물들이 웃었을 때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상상이 갈 것이다. 앤드류 외삼촌한테는 그때까지 일어났던 어떤 일보다도 더 끔찍한 일이었다. 굶주리고 성난 동물들이 내는 그토록 무시무시하고 살기등등한 소리는 난생 처음 들어본 셈이었다. 그때 앤드류 외삼촌은 다른 세 사람이 동물들을 만나러 들판으로 걸어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외삼촌은 시퍼렇게 겁에 질렸다. 앤드류 외삼촌은 거짓말을 했다. 멍청한 것들, 저 야수들이 아이들과 반지를 한꺼번에 먹어치워서 다시는 집에도 못 돌아가게 생겼군. 디고리 녀석, 저만 아는 놈, 다른 사람들도 똑같아. 죽고 싶은 거야 자기네 맘이지. 난 어떡하라고. 도통 남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마침내 동물들이 모두 앤드류 외삼촌 쪽으로 우르르 몰려오자 외삼촌은 죽기 살기로 뒤돌아서 뛰었다. 그 젊은 세계의 공기가 나이든 신사에겐 정말로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만약 그곳이 런던이었다면 외삼촌은 너무 늙어서 달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 운동회 100m 경주에서 우승은 확실할 것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뒤로 휘날리는 앤드류 외삼촌의 코트 자락은 좋은 구경거리였다. 물론 그래봤자 소용없는 짓이었다. 그를 뒤쫓고 있는 많은 동물들은 발이 빨랐다. 진정한 생명을 얻고 나서 처음 뛰는 것이었기에 모두들 새 근육을 써보고 싶어서 안달이었다. 동물들은 소리쳤다. 쫓아라, 쫓아. 어쩌면 저게 어떤 악마일지도 몰라. 야호, 야호, 빨리 달려. 앞을 막아. 둘러싸. 계속해. 와! 몇 분도 못 돼서 몇몇 동물들이 앤드류 외삼촌을 앞서 달렸다. 그 동물들은 줄지어 앞길을 막았다. 다른 동물들은 뒤에서 둘러싸며 막았다. 어디를 둘러보나 무시무시했다. 큰 사슴의 뿔과 코끼리의 거대한 얼굴이 그 위로 우뚝 솟아 있었다. 몸집이 크고 점잖은 곰과 멧돼지가 뒤에서 크릉크릉 소리를 내고 있었다. 냉정해 보이는 표범들도 비웃는 얼굴로 앤드류 외삼촌이 보기에는 그랬다.
앤드류 외삼촌을 노려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앤드류 외삼촌은 수많은 벌어진 잎들 때문에 가장 충격을 받았다. 사실 동물들은 숨이 차서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것인데 앤드류 외삼촌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런 줄 알았던 것이다. 앤드류 외삼촌은 덜덜 떨면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면서 간신히 서 있었다. 평소에도 워낙 동물을 무서워하는 편이었고 기분이 썩 좋을 때조차 동물을 좋아해 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동물에게 잔인한 실험을 하는 동안 더욱 동물을 꺼리고 무서워하게 되었다. 불독은 특유의 사무적인 투로 말했다. 당신은 동물인가? 식물인가? 광물인가? 하지만 앤드류 외삼촌 귀에는 그르르르 왁왁 하는 소리로만 들렸다.